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류의 정찰 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번에 누리호 3차 발사 시험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의 누리호는 주 위성 말고 소형 위성들을 발사했는데요. 이게 어떤 시험일까요? 물론 이건 당연히 필요한 위성들을 올리는 거지만 결론은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100kg 이하의 소형 위성군 발사 시험이었죠. 아마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긴급시에 발사하기 위해서 100kg 이하의 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를 통해서 한 번에 30개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긴급시에는 우리 군이 개발 중인 고체연료 발사체에 의해서 발사됩니다. 누리호는 발사 중량이 높아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는 게 가능하지만 액체연료 방식이라 발사 준비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고체연료 발사체는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짧죠. 더욱더 우리나라는 고체 발사체에 위성을 탑재한 상태로 바로 발사할 수 있도록 대기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발사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 위성들은 진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비슷한데요. 과거 인터넷상에 이런 밈이 있었죠. 러시아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격추시킬 거라고 하자 일론 머스크가 그럼 또 발사하면 되지 하는 밈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단순하게 대량의 통신 위성을 올리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다양한 위성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소형 위성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충 열거해보면 정찰 위성군의 소형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과 그리고 소형 광학 정찰 위성이 있고요. 소형 위성 통신군에는 소형 통신 위성 그리고 저궤도 통신 위성이 있고 거기다 IoT 통신 위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많은 위성을 관제할 위성군 관제용 위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소형 위성 사업은 위성의 종류는 거의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위성도 벌써 3가지나 있지만 육군은 별도로 BFT 그러니까 전장 네트워크 위성을 별도로 올릴 계획이고요. 제가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저궤도 조기경보 위성도 또 따로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언급한 위성 말고도 더 많은 종류의 위성이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종류는 거의 무한대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성들은 종류는 많지만 모두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게 100kg 이하로 말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성의 크기도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이런 100kg 이하의 위성을 우주에 작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위성을 북한이던 중국이던 격추시킨다면 언제든지 보충할 위성을 바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고체연료 발사체인 것이고요.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 위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그 위성이 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판 스타링크인데 우리의 한국판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는 많이 다르죠. 위성의 종류가 정말 많으니까요. 이 위성들은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각각 위성 집단군을 이루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위성이 집단을 이루고 하나의 위성 집단군에 각각 다른 종류의 위성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위성을 여러 개를 배치해서 만일 일부 위성이 기능을 상실한다고 해도 임무에는 지장이 없게 만들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위성을 전부 사람이 관제할 수 없기에 관제용 위성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지상에도 AI 기반의 자동 관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수십 개의 위성이 집단을 이루어서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위성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성 집단군이 항상 한계는 우리 한반도 상공을 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위성 집단군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성의 종류가 무한으로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위성의 개발비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호정보 수집부대인 777 사령부의 요청으로 신호정보 수집 위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777 사령부란 국방부직 아래 국방본부 예하의 기능사령부로 주 임무는 신호정보 수집과 첩보입니다. 흔히들 37 부대라고 부르죠. 이 부대는 기존의 백두정찰기 등 신호정보 수집기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대의 요청으로 신호정보 수집 위성을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이야기죠. 고작 한 개 부대의 요청으로 신호정보 수집 위성을 개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과거의 신호정보 수집 위성은 수천억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신호정보 수집 위성은 고도 수천 킬로미터 상공의 정지궤도에 올려야 했고 위성의 크기도 상당히 컸습니다. 당장 미국의 최신 신호정보 수집 위성만 해도 안테나의 길이가 150m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쉽게 개발할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게 신호정보 수집 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사업을 일개 부대에 불과한 777 사령부의 요청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을 보면 세계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위성군 4개를 올릴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신호정보 위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이런 집단군을 4개를 쏘아 올릴 것이므로 총 12개의 위성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총 74억입니다. 미국의 신호정보 위성 한 대 가격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이니 한 개 부대의 요청으로도 사업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사업은 초소형 위성의 탑재를 위한 신호정보 수집체계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솔탄이라는 중소기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결론은 이 사업은 작은 위성을 우주로 올려보내서 최대한 긴 안테나를 펴야 하기 때문에 이 안테나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신호정보 수집 위성은 150m에 이르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위성은 고도 560km 정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6m 정도의 안테나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기존의 대형 신호정보 위성과 다른 큰 장점을 이 소형 신호정보 위성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적 전파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좋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신호정보 위성은 한 개의 위성군에 3대의 위성이 들어가므로 각 위성 간의 삼각 측정 방법으로 전파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정지궤도상의 단일 위성은 이게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정말 여러 번 했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 군대는 중국이나 일본의 전파 신호는 수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답답했었는데 드디어 중국이나 일본의 신호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위성들은 항상 북한 상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저궤도를 빙빙 돌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상공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중국이나 일본의 신호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 신호 정보 위성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소형 위성 집단군은 어떤가요? 이 녀석은 정말 생각해보면 할수록 마치 하나의 생명체 같습니다. 손발이 분리되어 있는 생명체요. 더욱더 관제용 위성이라는 AI가 탑재된 사람의 머리 역할을 할 위성까지 위성 집단군에 포함되어 있으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거기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부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무한 증식이 가능한 생명체요. 어쩌면 이 위성 집단군은 우주에 영원히 머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소형 위성은 수명이 길지 않겠지만 위성 집단군은 위성 집단군을 구성하고 있는 소형 위성들을 계속 교체하면서 우주에 영원히 머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우리의 소형 위성 집단군의 개념은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